네, 안녕하세요. 해드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왜 알고리즘이 딱 이상한 영상 하나 딱 띄우죠? 해드림 아저씨, 뭐 폭언, 협박, 차단, 뭐 진상으로 낙인 찍힌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도 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봤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 제 입장이나 해명을 좀, 표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의미 없는 저항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왜곡 편집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모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센 별점 테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일도 많이 바빴지만 가장 제가 죄송스러웠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공사를 맡기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제일 죄송하고 속상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런 사람한테 내가 공사를 맡겼나? 라는 어떤 배신감? 그리고 어떤 불쾌한 마음들 혹시 갖고 계실까봐 가장 그게 걱정이 됐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께 그 입장표명 영상을 한번 제작해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그냥 뭐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영상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사진상의 계약서도 사인만 받고 그냥 가려는 해드림 아저씨를 붙잡고 간신히 촬영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 공사를 맡기셨던 분들 중에 제가 항상 실측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견적이 추가되거나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다라든가 뭐 샘플의 색상 그런 것들을 사진을 촬영하게끔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정식 견적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대화했던 내용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사진 촬영해서 그 근거를 남기는 거. 사실은 요즘 뭐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하나로 뭐 은행 업무도 보고 팩스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녹취도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사진까지 다 찍게끔 해 드렸어요. 어떠한 색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공사를 하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 견적서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부동산에 보내드려야 할 뭐 서류, 첨부용 서류라든가 또 요새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공사를 그 n분의 1로 비용을 나눠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이제 견적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소장하겠다. 내가 싱크대를 얼마 주고 했다라는 걸 그냥 그 견적서를 가지고 싶으니까 출력해서 교부해 달라 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려요. 그거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정신없이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마치 이 영상에는 제가 막 분주하게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한다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공사 계약서잖아요. 그죠? 견적서, 계약서 같은 내용이에요. 뭐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 견적서 이렇게 돼 있고, 실측 상담 일지,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색상으로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객 확인란이 있어요. 그 서명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해 주셨는데 도망치듯 가려는 사람을 붙잡고 서명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명을 지금 했을 때에는 그만큼 꼼꼼하게 보셨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중도금이라는 거를 입금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믿고 중도금을 보내겠냐라고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금까지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뭔가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꼼꼼하시고 철두철미하신 분이 이 서명을 하시고도 다른 걸 안 봤을 수도 없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도망치듯 가는 사람한테 주세요. 사인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왜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견적서 교부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사진 찍고 또 설명 다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실측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보니 맨날의 문구가 너무도 인상적이네요. 고객님과 약속인 사무실 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 제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가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직접 녹음을 하신 건지, 그래서 변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제3자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고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뭐 저와 그 상담을 하시고 공사를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저는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신 분 나중에 또 반격 내지는 뭐 어떤 영상을 또 올리실 것처럼 뭐 하셨는데 영상을 올리실 때 이 부분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목소리로 변조하신 건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어떤 뭐 변호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러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자, 한 10월 달경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PUR 방수도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쪽에 보면 가스 배관 커버도 만들어주는데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해주거든요, 업체에서.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칭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안 좋은 얘기만 써주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해드림 아저씨라고 검색을 하면 상단에 이제 제 유튜브에 60개의 동영상이 있고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해드림 아저씨 싱크대 후기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하고 똑같은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이 색소폰 저를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인데 뭐 이건 뭐 표현의 자유니까 존중할게요. 요즘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쭉 제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비웃는 소리하고 폭언을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그나마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이분이 공개해 주시면 좋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녹취 파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공개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제3자들에게 무단으로 녹취를 공개하는 건 사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약식 기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음성 변조 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녹취 영상을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는 변조하셔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 목소리는 무슨 범죄자처럼 혐오스럽게 변조해 주시고 본인의 그 목소리는 아나운서 여자 목소리로 하시고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자, 녹취 공개하실 때는 음성 변조하지 마시고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했던 내용을 꼭 공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 다 할게요.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인기 짱이신 해드림 아저씨.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도 한 달 반을 넘게 기다린 끝에 여기 보면 그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이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상부장이 없이 싱크대를 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이 많이 밀렸지만 최대한 빨리 가서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유감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 이름을 굳이 공개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공사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제일 속상하고 제일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과 이런 인격을 침해하는 듯한 이름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자, 이름 없이 직책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명함을 만들 때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해드림 아저씨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개성이 강한 명함이겠구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이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해드림 아저씨를 보고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 또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지 굳이 해드림 아저씨 아래 이름까지 올릴 의무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홍보하시고 비방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이제 아니다, 이제 이건데, 저희가 가족회의를 거쳐서, 저희 가족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자 명의는 가족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각종 세무 관련 업무, 금융 업무,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 신분증이나 통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인하고 뭐 도장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임원으로 돼 있어요. 상근직으로 있는데 저희 가족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뭐 가수나 탤런트들 다 소속사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본인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활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자가 저희 가족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입장 표명해드리고요. 자, 슈티에는 아니지만이라는 영상이 이제 서두에 나와요. 이 부분은 슈티라는 수전이 참 예뻐요. 개성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엄청 튀어요.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TV100 수전도 물이 튀긴 튑니다만 얘는 더 튀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 구성 옵션에는 그 슈티에 시리즈, 슈티의 모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단점들이 많아요. 물 튀기는 단점이 많아서 기본 옵션에 넣지는 않고요. 꼭 나는 이 수전을 쓰시고 싶다라는 매니아층들에게는 제가 얼마든지 설치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분한테도 스틸 실버 무광 TV100 거의목 수전으로 구성됩니다까지 안내를 다 문자로 해 드렸어요.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까지 하셨던 분이 슈티에는 아니지만이라는 영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뭔가 좀 왜곡되지 않았나. 제가 마치 슈티보다도 못한 수전을 지금 설치해 드린 걸로 이렇게 또 과장돼서 또 소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네요. 자, 그리고 PUR 도어를 모두 적용 맞습니다. 그 위아래 보통 보면 하부장 쪽이 물이 많이 튀고 물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장은 굳이 PUR 도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상부장에도 방수 기능이 되는 걸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한 20, 30%더 올라가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분 뭐 금액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금액 확인을 하시고 공사를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오케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분배기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분배기인데요. 지금 이것도 사실 깔끔하게 한 건 아니지만 분배기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잘라버리면 밑에 시멘트 바닥이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죠? 최대한 어떤 수납이나 좀 어떤 쾌적감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타공을 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 분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니 또 고장나서 점검을 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 좀 크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좀 분배기만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백이 많잖아요. 뭔가 수납하기도 좋고 쾌적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여유 공간이 없이 빽빽히 시공했다라는 얘기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녹취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선생님, 지금 당장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분배기가 고장나거나 점검을 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다른 현장 사진입니다만, 요 사진도 지금 다른 데서 저한테 AS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문자를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밑에 바닥이 다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오지랖이 넓었죠. 그냥 가서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나중에 쓰시다가 일단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이 영상 볼 때 조금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동영상을 다 이렇게 찍고 나서도 공사가 끝난 뒤에 생각을 다 하니까 굉장히 좀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 그 실측했던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지가 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세라픽스라고 해서 이 타일이 잘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레카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는데 처음엔 저희들이 덧방을 권유했는데 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먼지는 있지만 먼지가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먼지가 7이다, 8이다, 9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게 아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지가 아예 없는 공사는 없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지금 별 문제도 안 되는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이건 뭐 저희들이 그런 건지 뭐가 뭐 박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죠. 분진이 별로 없다고는 했지만 아예 없다고는 안 했는데 자, 예. 저희들이 공실인 집에 공사할 때와 비어있는, 그러니까 거주 중인 집 공사를 할 때 저희 시공기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는 집 같은 경우에 살림이 있으니까 뭐 비용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 최대한 그 커버링 비닐 보양도 하고 바닥도 깔고 합니다만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싱크대라는 게 그 집에 맞춰서 규격화해서 정형화해서 자르기도 하고 갈아내기도 해야 돼요. 이런 먼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집안의 곳곳 분진은 어쩔게요. 죄송하지만 곳곳은 아니고요. 제가 그 주방 앞에 냉장고 다 커버링하고 거실은 다 차단을 하고 공사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너무 왜곡하셨어요. 이거는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얘기 나오죠. 지금 별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노래 가사의 후렴부처럼 계속 나와요. 수전 라인, 싱크대 라인.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영상으로 잠깐 드릴게요. 자, 물을 틀었을 때는 벽에 닿지 않지만 물을 잠근 상태에서 뒤로 제끼면 닿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분은 CBT 상판이에요. 요새 CBT로 슬림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밑에 상판 밑을 보시면 지금 이 수전과 싱크볼 사이에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수전을 싱크볼 쪽으로 하게 되면 수전 설치를 못 합니다. 아니면 물이 셀 정도로 틈이 벌어지고요. 아니면 상판을 650에서 한 70cm, 그러니까 700폭으로 하면 또 되는데,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크지 않아서 싱크대 폭을 넓히면 안 됐었어요. 대부분 물을 틀기 위해서 쓰잖아요. 네. 실리콘, 뭐, 저는 뭐 실리콘을 좀 나름 쏜다고 자부하는데, 이제 그 싱크대 하시는 분이 조금 거칠게 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토퍼라고 해서 문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문이 벽면에 닿거나 할 때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건 이제 제가 핑계 아닌 핑계 좀 드릴게요. 일자형 구조의 그 상부장의 그 문짝이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눠지면 되게 예뻐요. 어떤 문은 크고 어떤 문은 작고 그러면 되게 안 예쁜데, 후드는 가로 그 와이드 규격이 그 60cm예요. 그런데 다른 문짝들이랑 균등하게 가려다 보니 양쪽에 지금 보시면 수납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납은 못하는 공간들이 있죠. 이만큼 더 벌려서 문짝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후드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제가 요 문짝에다 스토퍼를 달면서 이 경첩을 좀 컨트롤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쪽이 벽에 닿는데 나중에는 밑에가 스토퍼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로 제가 붙인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은 뭐 제 잘못이니까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왜 도망치듯 자꾸 왜 제가 도망갔다 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인데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협박, 폭언, 차단. 여기 폭언과 협박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바빠서 일일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그 영상에 관련돼서 제가 뭐 해명이나 입장 표명 영상 올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하셨던 분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입장 표명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아침 새벽에 찾아도 갔었는데 경찰을 불러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이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 통화 좀 해주십사 부탁 한번 해드려보라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 오고 그래요. 어쨌든 애들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면 저희 회사 찾아오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좋게 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원상복귀 해드리고 또 원하시는 대로 아쉬운 점들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희 막 세무서에다가 막 신고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저희 회사까지 와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도 신고 민원을 넣으시고 뭐 시청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뭐 인터넷 판매를 했다는데 저는 인터넷 판매가 아니라 방문하여서 견적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무서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저 바쁘고 공무원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어찌됐든 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저의 잘못이고 제가 부족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구독자 내지는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또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신 우리 서재마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